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향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식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하고 또 오르는 분위기인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은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합권으로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첫째 주 들어와서 0.01% 올랐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나 15주 만에 오른 것인데 그러한 원인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들이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 대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력을 좀 발휘했었는데 대선 이후에 이제 대선 공약에 나왔던 규제 완화에 대한 이런 공약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나 아니면은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이제 상승폭이 좀 강화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아니, 벌써부터 이미 가격이 좀 들썩거렸던 곳도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용산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제 후보 시절에 용산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높아졌는데 사실 용산도 지역적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이 들어오는 곳은 말고요. 그 이외의 지역, 예를 들어서 이촌동이나 한남동 쪽은요. 이촌동은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한남동은 이제 저축 앞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지역 중심으로 용산구도 좀 편차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일기 신도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좀 가격 오름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제정하겠다라고 사실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제 발휘를 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뭐 에피소드도 있었죠. 인수위 쪽에서 이걸 중장기 과제로 놓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사실 민심이 요동을 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주워 담기도 했었고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들 중심으로 아마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아마 가격 오름폭이 좀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아하, 그렇군요. 새 정부에서 달라지는 것들도 좀 살펴볼 텐데 당장 내일 새 정부가 취임하는 첫날이죠.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행 본다 그러면 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되고 있죠. 20%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정도가 높아져 있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포인트 정도가 더 높아 있습니다. 이게 네. 중과거든요. 네. 네, 내일부터 이제 이런 중과가 한시적으로 이제 완화가 됩니다. 2주택 이게 약간 20% 정도 이제 더 낮아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과세 양도가 그러니까 중과세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폐지가 완화가 되는데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게 한시적인 완화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시장에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좀 네. 집값이 안정되는 데까지 효과를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영향은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예. 특히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6월 1일, 그러니까 재산세 기준 날이거든요. 아, 이 네. 전에 사실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도 아낄 수 있고 또한 재산세도 아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주택자 중심으로 6월 1일 전에는 좀 팔아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아, 네. 당장 뭐 6월 1일 이전엔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촉박하고 무엇보다 사실 대출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뭐 네. LTV는 풀어준다고 하지만은 DSR 규제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따라와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미래 소득이 이제 높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현행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사실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